몰랐을 때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알고 보면 가성비가 될 수 있거든. 그럼 이 얼마나 감가가 되냐? 거의 반값이면 살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차량들을 골라야 정말 가성비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저희 세이카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. 아이고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세이카 대표 엄하나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만 팩트로 꼭꼭 짚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중고차 구매할 때 가성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우리가 이 중고차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의 성향을 최대한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. 중고차라는 게 아무리 신차급의 중고차라도 중고는 중고예요.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 사용 흔적이 있고 손때가 탈 수밖에 없죠. 신차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 그러면 애초에 중고차보다는 신차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먼저 중고차를 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우선이고요. 그 다음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 하자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내 주머니 사정을 잘 알아야겠죠. 이왕이면 아무 문제 없는 차를 사면 좋겠지만 만약 내 주머니에 500만 원 밖에 없어. 근데 내 눈은 1000만 원, 2000만 원짜리를 사려고 해. 그게 바로 카푸어가 되는 지름길이죠.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타협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. 몰랐을 때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알고 보면 가성비가 될 수 있거든요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첫 번째, 사고 여부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엔진 같은 핵심 장비에 큰 영향을 주는 내부 프레임 교환이 아니고 가벼운 외판 교환 정도라면 뭐 충분히 구매해도 괜찮습니다. 자, 우리가 중고차 구매하는 거잖아요. 자, 예를 들어 이 뒤에 있는 차가 그랜저 HG거든요. 연식이 2016년식이고 키로수가 무지 짧아요. 46,00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. 자, 이 차량을 보시면 이 차량이 현재 동급 매물보다도 200에서 300만 원이 저렴합니다.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피디님 이쪽으로 오세요. 자,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래. 얘네 두 개가 교환이 됐거든요. 근데 이게 교환이 됐다고 해서 일반 동급 매물보다 200에서 300만 원이 저렴해요. 어떻게 보면 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것 같아. 사람으로 쳤을 때 단지 피부만 다쳤을 뿐인데 꼭 뭐랄까 뼈가 부러진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으니 당연히 억울하겠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는 자, 이런 차량들을 골라야 정말 가성비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범퍼나 휀다 도어 같은 거는 사실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간단하게. 안전에 문제가 되는 프레임 가는 수준, 일면 뻑 따고 먹은 차만 아니면 괜찮다는 얘기예요. 의외로 문콕이나 가벼운 접촉사고로 이 문짝이나 트렁크 이쪽에 조금만 파여도 뭐 흠집이 나더라도 이 보험 처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이 그냥 갈아버려요. 펜더 범퍼 갈았다고 하면 대부분들이 심각한 사고가 있는지 알고 계시거든요. 근데 그게 차에 크게 데미지를 주진 않습니다.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. 가벼운 접촉 사고 몇 번 한다고 이 차가 갑자기 망가지거나 퍼지지 않아요. 대신 사고 이력이 생기면서 이 차량처럼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. 쉽게 말해서 이 차처럼 단순 교환 정도의 사고차는 가성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차량들을 추천해 드립니다. 자, 두 번째, 키로수와 연식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. 10만 킬로 타면 무조건 폐차해야 될 것 같죠. 근데 기본적인 관리만 잘해도 문제없이 20에서 30만 킬로는 거뜬하게 탈 수 있는 게 이 차거든요. 자, 지금 SM7 차량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자, 이 차량이 35만 킬로 탄 거예요. 자, 35만 킬로 탔어도 엔진 미션이 짱짱하고요.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. 그만큼 상품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시해서 파는 과정이고요.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키로수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SM7 차량 제가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자, 들리시죠? 35만인데도 시동 아주 짱짱하게 잘 걸리죠.
그리고 실내 디자인 보세요. 실내 컨디션도 자 보신 바와 같이 35만 킬로라고 믿기지가 않아요. 컨디션 자체도 너무 좋잖아. 자, 이 차량이 200만 원대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계기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키로수 보시면 35만 넘어가고 있죠. 아니, 이런 대형 차량이 어떻게 200만 원에 팔 수 있냐 이 얘기죠. 물론 10만 킬로 아래로 된 차가 좋기는 해요. 10만 킬로부터 교환할 시기가 오니까요. 대신 시원하게 이 차량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도 하죠. 키로수 많은 차량을 살 때 가성비 높이는 꿀팁은 아예 10만 킬로 훌쩍 넘겨 핵심 부품 교환한 차를 구매하는 게 가성비에 아주 좋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연식 오래된 차 보러 가실게요. 키로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 10년 된 차 하면 완전 똥차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치 똥차는 맞아요. 근데 도로에서 보면 10년 이상 된 차량들이 아직도 현역에서 많이 뛰고 있어요. 우리 주위 지인들만 봐도 10년 넘은 차들 타시는 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. 자, 예시로 제가 여기 기아 포르테 2010년식 된 차를 가지고 나와봤어요. 자, 이 차량이 13년이나 지났다는 게 느껴지시나요? 근데 이 차를 보면 지금도 도로에 잘 굴러다니고 또 옵션도 썬루프에 열선 시트, 뭐 후방 카메라, 내비 등등 옵션도 좋아요. 풀옵션입니다. 자, 근데 이 차량이 세월의 힘은 이기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저희가 300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거든요. 이 가격에 이런 옵션의 차가 정말 찾기 힘듭니다. 물론 연식이 짧으면 좋죠. 부품 컨디션도 좋고 내부 편의상도 좋겠고요. 당연히 차 가격이 비싸지겠죠. 자, 연식 있는 중고차를 살 때 꿀팁이 있습니다. 출시된 지 5년 지난 차량들을 잘 보세요. 3년에서 5년 사이에 보증기간이 끝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보증기간 때문에 감가를 시원하게 받거든요. 얼마나 감가가 되냐? 거의 반값이면 살 수 있습니다. 3년에서 5년이면 차 컨디션도 좋고 나름 최신 편의사항도 갖춘 상태인데 이 신차 가격의 반값이면 엄청 가성비가 좋죠. 자, 마지막으로 10년 이상이 된 차는 웬만하면 현기차 중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.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수리할 때 이 부품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섞으면 가성비 높은 차를 구매할 수 있고요. 다만 중고차 구입 시에 주의할 게 있는데 성능 점검표를 봐서 큰 사고가 난 차, 영업용 차량이나 렌트 이력 여부는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. 물론 이런 차들도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상태 좋은 차들도 꽤 많이 있어요. 근데 내가 사려는 차가 1인용 영업차였는지 막 타는 법인 차였는지도 모르고 섣불리 금액만 보고 저렴하게 구매했다간 가성비 좋은 차가 아닌 안 좋은 차를 사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아이, 생각만 해도 겁이 나네요. 자, 이런 차들은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이나 혹은 온 우주가 다 나를 지켜주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수리비 때문에 아주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죠. 자, 지금까지 중고차 살 때 가성비 높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늘 말씀해 드리죠. 싸고 좋은 차는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괜찮은 차들은 많이 있어요. 가장 중요한 건 양심적인 좋은 딜러를 만나는 거겠죠. 참고로 저희 세일카에서는 언제나 좋은 차만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후 AS까지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네였습니다.